홍 감독 선임 후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주호는 제시 마시 감독은 준비했던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인 후보였다. 마시 감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물어봤다. 한국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전부터 컸더라. 희찬이와의 인연도 있기에 한국인만의 장점과 단점, 성향 등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시 감독과 협상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박주호는 저는 충격이 컸다.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다. 지난 3월 접촉했다. 마시 감독은 나는 한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접점을 맞추면 될 줄 알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감독이기에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KFA는 마시 감독과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결국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다라며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순위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협회는 감독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기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KFA는 해당 후보 에이전트는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고 최종적으로는 상대 마시 감독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주 문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워낙에 태도가 불량이었던 클린스만 때문에 멍청이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국내에 있어도 K리그 안 보고 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금 문제가 걸려서 1년에 반만 있거나 중간중간 움직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제시 마시는 캐나다 맞고 코파 끝나자마자 리그 보러 갔다고 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요. 세금 문제도 조율해서 다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협회 자체에서 마음이 없었다. 협상 의지가 약했다밖에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홍수 부총재의 부친상으로 수많은 축구인과 관계자가 조문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저녁 시간대에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 회장은 한 부총재,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로한 뒤 자리에 앉았다가 주요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뜰 때 주변에 있던 조문객과 일일이 악수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비롯해 KFA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한 축구계 관계자는 정 회장께서 인사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축구계가 뒤숭숭한 만큼 수장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려는 것 같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축구인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축구 수장이 상갓집에서 사죄할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해명이든 용서든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팬의 비판만이 아니지 않느냐. 축구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나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림을 만들려면 회장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수 축구인이 오간 장례식장에서는 단연 최근 KFA를 둘러싼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KFA의 안이한 행정 속 축구인조차 두 동강난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의 소신 발언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후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등 축구계 스타가 비판 여론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엔 KFA 역사상 최대 헛발질로 기록되는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범죄 축구인 기습 사면 파동 때 휘말린 축구인도 있고 주요 직책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이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리는 회피하면서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을 한 축구인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축구인이 따르면서 한국 축구 전체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례적으로 대표팀 선임 과정을 비롯해 KFA 운영 전반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정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KFA 회장 사선 도전이 유력한 그가 현재 논란에 침묵하는 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한국 축구가 재정비하려면 정 회장이 대중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견해가 축구인이 몰려든 상갓집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곳에서는 안 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앞에 서시고 죄송합니다 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조만간 문체부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혜는 아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홍명보를 아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주었다고 밝혔는데 특혜는 아니라고 코미디를 하고 있네요.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일각에선 이 해명을 두고 자책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 감독은 울산을 이끌며 대표팀 감독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협회 역시 이를 언급하며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 감독을 내심 차기 사령탑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홍 감독의 발언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애초에 축협 측에서는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배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홍 감독을 내정하고 특혜를 준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축구협회가 내놓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보면 홍 감독의 고사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기습적으로 홍 감독을 만났고 결국 2시간 만에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2시간 면담은 축구협회가 해명문에서 직접 밝힌 사항입니다. 이를 두고 5개월간 전 세계를 다니며 찾지 못한 적임자를 단 2시간의 대화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축구팬들은 홍 감독 선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축구팬이 국민동의청원에 대한축구협회의 감사 및 해체를 요구하며 올린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23일 기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약 10,00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 인원 숫자는 현재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해당 동의 게시글은 현재 동의 청원 순위 최다 동의 순서 전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축구팬들은 지난 17일부터 국민청원을 통해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